자, 이번에는 공법에서 나오는 숫자만 정리 한번 해본 건데, 자, 숫자 우리 했었는데, 비교 특강 할 때 앞부분에서 했던 건데, 숫자 한번 볼게요. 이게 국토개혁법에서는 건폐율은 무조건 용적률은 외우고 있어야죠. 그래서 건폐율은 55, 66, 57, 98, 87, 777, 나머지는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40. 이거 저랑 수업 같이 안 들었던 분들은 보면 안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하는데 50씩 4번 더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죠? 500. 1500에서 300씩 빠지죠? 200씩. 1500, 1300, 1100, 900. 나머지는 300, 350, 400이고 다 80인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만 몇이에요? 100.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기준 면적할 때 의무적으로 지정할 때 시가와 공원이 해제, 녹지가 주상공 갈 때 얼마 이상이어야 반드시 지정한다 그랬죠? 30만 제곱미터, 요거 30만. 그래서 시가와 공원이 해제될 때, 녹지가 주상공 갈 때,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서 아파트하고 연립을 지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도시 바깥은 30만 이상이어야 되지만 초등학교가 있거나 또는 자연보전권역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요거 10만 이상이면 지정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초자식인데 동시 충족이 아니에요. 초등학교가 있거나 자연보전권역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10만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위반 제한할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건이. 야, 요거 1만에서 3만 미만이어야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고 나머지는 생산관리거나 보존관리가 된다. 그리고 개발행위 기준면적 할 때 우리 사적개발행위는 요거만 해라.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인데 커지면은 도시개발사업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녹지는 5천 미만,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간농은 3만 미만인데 이거보다 커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라. 그리고 공동구 있죠. 공동구.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지역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얼마 초과하는 신중축이죠? 200. 이게 숫자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숫자들이라서 이 정도는 마무리할 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아까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초사 10만 이상 예외적으로. 그리고 공청회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 시도가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얼마? 100만. 복합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 2년,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건 얼마? 330만. 그리고 개발구역을 분할하게 되면 최소한 각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결합할 때 1만 이상인 지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 관련된 면적 기준이에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에서는요, 이번에 개정된 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용적률이 정비계획 여기까지인데 상한까지 완화해주면 늘어난 양의 일정한 규모를 소형주택 지어라라고 했던 거를 국민주택 규모, 요 60 이하가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해라라고 했죠. 요거 하나랑. 그리고 가격이 되게 커요. 어떤 애는 1억 갖고 있고 어떤 애는 40억 갖고 있는데 집이 둘 다 한 채 나와. 그럼 누가 열받아요? 40억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 1+1으로 하나 더 주죠. 단 소형주택 얼마 이하짜리? 60 이하짜리 하나를 더 줄 수 있는데 3년간은 전매가 금지된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나오는 숫자가 제일 많겠죠. 건축법이. 그래서 이 대지, 대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적용한다. 요거 하되 그 안 해도 되는 게 시험에 더 많이 출제돼요. 요게. 공장은 대지 면적 5천 미만, 연면적 합계 1,500 미만, 산업단지 안에 공장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외웠죠.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미만으로 분할 안 된다. 안전관리 예치금 1천, 1% 그랬죠. 1천, 1%. 그리고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최근에 개정된 거라서 큰 건물 짓다 보니까 싱크홀이 생겨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니까 야 16층 이상인 건축물인데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이거 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해라. 초고층 건축물이면 무조건 해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리고 대지도로 관계를 강화할 때 연면적이 2천 이상이면 너 6,
4접.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는 거는 연면적 2천 이상일 때. 공장은 얼마? 3천. 그리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 그러면 2, 13, 9, 10, 지문 3특 두잖아요. 그중에서 2층 이상이고 연면적은 200 이상인데 목구조는 지진에 대해서 좀 안전하니까 얘는 목구조는 3층 그리고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그래서 우리 목삼겹은 500g 정도 먹어줘야 된댔죠. 예. 목삼겹, 목삼겹, 목구조는 3층 그리고 연면적 얼마? 500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다. 서류 제출하라는 거죠. 그리고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동시 충족이에요. 그때는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공개공지 설치 대상일 때 우리가 다중 그러면은 바다면적이 얼마 이상의 5천 이상의 문종, 파눈숙, 종 업무시설하고 숙박시설도 포함해서 그리고 준다중은 그냥 바다면적 합계 얼마? 1,000 이상. 근데 거기 위락시설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숫자 관련돼서 좀 나올 만한 거.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대지면적 10만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거 그리고 20, 30, 30만 할 때 대지면적은 1만 이상일 때 사업계 승인 받고 연간 1만 이상을 조성하면 등록을 해라. 그리고 우리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 이하?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안에 넣으면 100가지. 그리고 우리 원룸형 주택은 최대가 50제곱미터 이하죠. 단 30제곱미터 이상이면 투룸도 된다 해서 이게 면적 관련돼서는 주택법은 이게 나올 게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농지법은 상한제가 나올 건데 상속을 받았는데 농업종사 안 해. 8년 이상 농사 짓고 인용한대.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1만. 주말 체험용농은 얼마까지? 1,000. 일단 이번에 개정되면서 체험용농은 농업진흥적 외만 소유할 수 있어요. 내는 안 됩니다. 이제 농업진흥적이 아닌 땅만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세대 구성은 뭐 전부가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까지만.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는 원칙이 농장인데 3천, 3만, 30만 면적에 따라 시군구 시도에게 위임했다까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너 직업이 뭐니? 저 농업인인데요. 1090, 330, 120, 120. 1000 그러면은 땅 얼마? 1000 이상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면 농업인. 330 비닐하우스 얼마? 330 이상에다가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지면 뭐예요? 농업인. 그래서 면적 관련된 거는 이게 전부 다 전부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를 낼 때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나오면 숫자가 나오니까 짜증이 나는데 잘 나오는 건 저 정도 선밖에 없어. 그럼 저것만이라도 딱 몇 번 보고 반복하고 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면적은 이걸로 정리하시고 그럼 다음에는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비교하는 거니까 그거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